자, 화요일날 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오늘의 시사 이슈 인물을 역사적 사건 맥락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백 크리에이터님, 백쌤 최근에 불편한 한국사 이렇게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습니다. 불편한 그렇습니다. 한국사.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북콘서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독자들을 많이 만나 보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이어집니까? 최근에 예. 김문수 장관, 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번에 예. 임명이 됐죠. 예,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죠? 어이, 그분이 말씀을 그저께 하셔가지고 네. 아주 제 책의 판매에 크나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예, 어이구 국적이 조서입니까 일보입니까라는 그 말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예. 아주 제 책이 네. 막 그거를 다룬 책은 아닙니다만은 네. 제 책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 시절 때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일제 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 요거 관련해서 예. 일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 해당 부분 영상 보고 이야기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끝이 없다고 보고 자칫 정치적인 그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김문수 장관의 이 인식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니혼진이에요? 아니 무슨 이게 학술적 논쟁거리는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정부 들어서 네. 특히 올해 들어서 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광복절이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그 상식에 바치는 우리 사회가 이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서 예. 당연한 상식으로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도 잘 알고 있는 네. 이런 사항조차도 다시금 저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둘째 딸이 아빠 건국절이 뭐야? 이러고 말이죠. 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네. 아하. 아니 이게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한마디가 아니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한마디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뉴스를 검색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영상 뉴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딸까지도 둘째 딸까지도 제가 역사 강사니까 아. 저에게 아빠 건국절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주장한 내용은 그거예요. 예. 1965년도 한일 이제 회담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 식민 지배 무효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1910년도 경술 국치죠. 예, 그때가 뭐 그런 사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일본 국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법률 전문가 아니십니까? 김문수 씨는 법무 전문가 아니죠? 아니, 저는 그 예,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 법률적으로 네. 일제 시대를 일본국의 지배로 봅니까? 전 처음 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간디는 영국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예수가 로마 사람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그 아웅산 장군이 그래 네. 좀 멀리 나가 보자. 예. 미얀마의 아웅산 장군이 예. 영국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이죠. 미얀마도 영국에 지배받았어요. 식민지 지배. 아니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럼 영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영국이 전 세계를 많이 지배할 때는 아이고. 전 세계인이 영국인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그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예. 김문수 장관 같은 국무위원 그 국무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네. 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김문수 장관의 말대로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미 학술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상식이 돼 있는 걸 뭘 학술적으로 더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 임시헌법도 있었거든요. 예, 그 예.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대한민국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 임시헌법 예. 1919년 9월 10일에 발표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기 오. 1조, 2조, 3조가 중요합니다. 네. 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네. 나왔잖아요. 예.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야. 제3조 뭡니까? 영토네요. 영토.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헌법 잘 만들었네. 1조, 2조, 3조로 다 됐네요. 1919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 뭐 국민 주권 영토가 없다고 자꾸 뉴라이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임시정부에 임시헌법에 다 나와 있. 임시자가 붙은 거는 임시로 붙은 게 그거는 뭐냐?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임시로 뭐냐 만들어 둔다 이 말이에요. 네. 왜냐? 독립되고 나서 바로 정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다 이 말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임시헌법 총령의 1조부터 3조까지 이 국가의 3대 요소, 네. 주권, 국민, 영토가 다 나와 있고 예. 이거대로 하면 해석이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를 만든 사람이 그럼 누구냐?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누구죠? 저걸 만든 사람. 사진이 저거 만들고 나서 기념으로 사진 촬영한 겁니다. 안창호 중간에 도산 저게. 안창호인데요. 중간에 다리 딱 꼬고 앉아 계시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예. 그리고 바로 옆에가 누굽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님. 예, 신익희 선생님을 예. 비롯한 국무위원 전체의 모습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더 말할 것도 아니 저렇게 멋있는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아니 저렇게 자 그러면 이래 한번 봅시다. 내무총장이잖아요. 네. 저때 네. 안창호 선생님의 네. 그것이 우리가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가 치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 아닙니까? 네. 안창호 선생님이 내무총장이면 지금 뭡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면은 김문수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국무회의에 똑같은 한 표 아니에요. 네. 똑같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분들이 정말 확신을 갖고 김문수 장관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지금 자리 하나 받으려고? 괜히 휘청거리는 거죠. 본인 마음은 본인은 일본 사람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나 내나 똑같은 교과서로 다 배웠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나 들어갔잖아. 서울대까지 들어갔는데. 아니 뭐 그런 뭐 거야. 그걸 떠나가지고 아니 뭐 서울대 나왔거나 지방의 전문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고졸이거나 서울대 다 나오면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저런데.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휘정거리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래, 자기 좋은 권력 위치에 가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는가요? 뭐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다. 예. 그런데 다 군사 독재자다 하고 있는데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가 아니라 뭐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거든요. 아하. 바로 그런 거를 노리는 아주 좀 뭐라 하나 제가 볼 때는 좀 얍삽한 예.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910년도 있었던 경술구치 한일 합방. 예. 이게 무효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철우 교수인가요? 윤석열 예. 대통령의 아주 절친 이철우 교수도 그 이종찬 아들이죠. 회장의 아들. 아들. 그분도 화가 예. 단단히 나셨어요. 일본 지배는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종찬 회장, 이철우 교수 모두 네.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지지했죠. 만드는 데에 네. 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986년 7월 31일 날 국무회의 여기 뉴스토마토에서 저거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저에게 주셨는데요. 네. 이 뭐냐면 국무회의 7월 31일 날 국무회의록에 그 서슬퍼런 네. 전두환 전두환 시절 정권에서도 아닙니까? 네. 뭐냐? 전두환이 뉴라이트의 할아버지 뻘 아닙니까? 전두환이 아니 김문수의 몇 배 가는 보수주의자인데 네. 아니, 보수주의자랑 다 아니죠, 뭐. 보수주의자가 열받을라나? 네. 극우주의자인데 네. 그 사람이 뭐야 하는 게 뭐냐? 7월 31일 날 뭐 한일 간의 모든 경술국치 뭐 을사늑약 다 무효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벌써 얘기했잖아요. 네. 다 여기 얘기돼 있거든.
그 회의록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요게 1986년 국무회의 의결 예, 이철우 아닙니다. 이철우 교수가 교수님 자기 페이스북에 사진 내용이죠. 첨부를 해가지고 저렇게 딱 올려놨습니다. 을사늑약. 한마디로 정신 나가죠. 아니 그 당연한 사회적 합의를 그 저런 자료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이런 거는 네. 제가 이거 어디 반박할 자료가 있을 텐데 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본 거예요. 네. 왜냐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뭐냐 저거를 다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반박해야 된다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하. 자, 일단은 지금 이런 문건들을 보면 한일 병합도 법적으로 무효고 예. 이게 당연히 논리상 일본 국적이 우리 네. 강제로 부여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럼 그렇다면 네. 김문수 장관의 이 발언 자체가 네.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뒤엎는 거다. 예,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바로 전두환 정부의 뭐 모든 전두환 정부의 성격은 제가 부정합니다만은 네. 저런 거는 존중을 해야죠, 당연히. 아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공무원들의 어떤 통치 행위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국적이 뭐냐 저 말 때문에 네.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저 불편한 한국사에도 보면은 네. 제 나라에 이정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저 당나라에 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있는 저 이정기라는 사람인데 이정기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어요. 네. 왜 웃느냐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김문수의 저 국적 발언 때문에 국적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예. 막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저 국적이 어딥니까? 역시 김문수 씨는 참 행정 편의주의라는 게 제가 경기도지사 때도 관등 성명이 어떻게 네. 돼요? 이런 김문수인데요. 것까지. 김문수인데요. 예, 제가 도지사 김문수인데요. 예. 아이고 장난 전화인지 어떻게 알아? 누가 이거 김문수인데요. 이러면은 그걸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래 관등 성명이 어떻게 되는 내가 그걸 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려. 네. 정말 짜증나는 사람입니다. 네. 관등 성명, 국적 이런 것만 물어보면. 근데 문제는 예. 우리 선조들이 일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을 동등한 국민으로 해줬을까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네네네. 박중양 등을 비롯한 중추원 참의라고 하죠. 네, 중추원 참의가 한 79명 정도인데 65명이 일본 사람이고 12명이 조선 사람이었다고요. 네. 12명의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틈만 나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일본 시민으로 해달라. 우리를 일본 국민으로 해달라. 아니 어차피 국적이 일본인데 뭘로 해달라 국민으로 그래요? 해달랍니까? 그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여러 가지 일까지도 한꺼번에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저 발언이. 일들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는데 네, 지금 저분이 고용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네,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여러 임무가 있는데 임무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임무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강제징용 당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그 고용을 보장한 노동을 미끼로 성노예로 팔렸다. 예. 이런 거를 규명해야 되는 역사적인 임무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번 9월 1일 날에 지금 9월 달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9월 1일 날에 일어나서 9월 한 10일까지 전 일본을 떨게 만들어서 1923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하, 간도 대지진. 예, 간토 대지진. 네. 간토 대지진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일본 지도 저거 보십시오. 난리가 저 났네요. KBS의 지도인데요. 예. 군말 지금 가나가와 현의 조선인 학살 3,999명입니다. 이게 간토 대지진 당시에 일본이 우리 예.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예, 그 예. 내용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고용노동부가 교섭을 해가지고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일본은
저거를 어떻게든 저런 거는 그냥 덮어버리자. 그렇고 싶을 예. 것 같은데. 그냥 냄새 나는 거 다 덮어버려 이러고 싶었겠지. 아니야. 이거는 일본의 공식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즈노 렌타로라고 하는 네. 미즈노 렌타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예, 1923년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일본의 내무성 네. 장관. 미즈노 렌타로. 미즈노 렌타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 기획을 해서 조선인들에게 전부 다 뭐냐 우물에 독을 탔다. 아하. 애를 뭐 죽인다. 뭐 유괴해가지고 죽인다. 네. 아기를 뭐 한다.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뭐 고주행 하여튼 15행 50전. 그 발음이 안 되는. 예, 네. 뭐 주고행 고주행인가 네. 뭐 그걸 한번 발음해 보라 해가지고 안 되면 찔러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천 명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거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해가지고 부정하고 있다. 저 지금 학살하는 저 과정이거든요. 모습이죠. 예. 요번에 1923년 간토 대지진이라는 것도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다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본이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 국적이라면 저 자막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일본 국적대로라면 일본인을 죽인 거래요? 예, 저번에 말이 돼요, 이게? 개혁신당에 예. 김성열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네. 저 노동부 장관의 저거 말을 조선 국적이 아니라 일본 국적이다라는 말을 인정할 것 같으면은 네. 안중근이나 뭐 각종 이봉창이나 윤봉길의 것도 뭐냐면 합법적인 정부에 테러를 한 테러리스트라고 테러리스트가 되는 된다. 거죠. 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런 일본의 대학살 같은 것도 진상 규명을 할 일이 요원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가뜩이나 세월도 100년이 넘어 흘러서 지금 일본은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면 일본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본 마음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그렇습니다. 임명 못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저런 걸 너무 하고 싶죠. 그런데 저거를 해놓을 경우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예. 막 긁어 부스럼을 막 상대방에서 미친 듯이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옛날에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부정했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네요. 그런 악용을 제외한다면은 일본하고 일본에 부역한 친일파 이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대부분 반공으로 돌면서 맞아요. 된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역사를 가지고 만약 한다. 그럼 친일파들은 못 올라간다라는 일단 대원칙이 있다 치면 반공은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역사 관련해서 또 다른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 교과서입니다. 뉴라이트 사관 역사 교과서 이 부분인데 지금 새 검정 역사 교과서 관련된 논란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순 사건을 무조건 반란. 여순 반란.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다 여수 민주화 항쟁이라고 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다 됐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교과서를 다시 내고 국정교과서가 아니지 않느냐. 검정교과서면 너가 싫으면 채택 안 하면 되지. 네. 는 아닙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교과서가 나온다는 거는 그 8종의 교과서가 하나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채택이 전혀 안 되는 게 극우의 교과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극우의 교과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극좌의 교과서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런 교과서를 써도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게 10년 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3년이었던가요? 박근혜 예. 정부 시절 때인데 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 예.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아, 그때는 또 뭐가 문제됐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일 이른바 일본과의 쟁점 사안에 있어서 전부 다 표현을 순화시킨 거죠. 일본한테 유리하게, 예.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그 다음에 예. 낙성대 경제연구소 쪽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던 그게 막 것이죠. 친일 뉴라이트 사관이 좀 뭐, 있다고 알려진 쪽이죠. 저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 거 없었다. 네. 예, 뭐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간 강제 것처럼. 동원은 돈 벌러 간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데 말씀처럼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역사 교과서 논란 재현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결책 우선, 없습니까?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중추원 참의를 했던 박중량을 비롯한 중추원 참의 네. 한 12명, 13명 되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처단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네요. 예. 역사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의거해서 네. 제1기 반민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1기 반민특위의 위원장 김상덕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의욕적으로 1호 박흥식, 2호 이종형, 3호 최린 이런 식으로 다 잡아들였거든. 네. 그리고 이 문서상으로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다 조사한 사람만 무려 7,000명 가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처단했다 하면은 네. 그 중에서 한 200명만 처단했어도 이런 뉴라이트 같은 거는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나중에 예. 심판을 받는다라는 당연한 역사적 교훈을 알려줬기 그거를 때문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네.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제 같으면 자꾸 이런 식의 논란이 되면 나라를 잃을 것 같으면 뭐하러 애국합니까? 그쪽에 붙어가지고 자기 그렇습니다. 편의를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거를 생각을 하죠. 예, 이런 예. 결혼 역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국내에 자기와의 파트너가 필요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친일파를 용서하자, 친일파를 다시 중용하자로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정의파보다는 네. 내 한 몸 죽어도 내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은 하겠다라는 사람보다는 기회주의자. 아주 시류에 편성하는 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게 됐다.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네. 2024년 이날까지 그런 뭐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심지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마저도 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마저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근본 원인을 얘기하면 막 서양 이론을 막 얘기하면서 네, 네. 본질을 비껴갑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친일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하. 뭐냐면 두개 이병도라고 하는 이 기회주의자가 이승만 때 뭐냐면은 역사학계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 왜 우봉이 씨 아닙니까? 이 예. 우봉이 씨가 뭐예요? 이완용 집안이잖아요. 아, 이완용 집안입니까? 예. 이 두 개 이병도. 그 이병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누가 잡았느냐 하니까 이어령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우봉이 씨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뉴라이트 사관이 다 우리나라에 한 2, 3% 해가지고 딱 기생하고 있다가 박근혜 때 한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윤석열 때 완전히 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불씨를 우리 깨어난 시민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뉴스토마토가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 그 문자를 문자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보도했죠. 그 사실을 네. 보도한 거는 정말 저는 깨어난 시민들의 그 역사 인식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뉴스토마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그건 사실이니까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한 식사 역발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